자, 그러면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FAT 1급 제 31회 실무 수행 평가 문제 계속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네 번째 문제부터 할 차례입니다. 네 번째 문제 한번 다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자, 매입거래 3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입니다. 골프채 세트라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밑에 자료 설명을 봅니다. 매출거래처 대표이사에게 선물할 골프채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들이 많네요. 거래처에 선물할 골프채를 회사에서 사고 과연 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느냐? 못 받는다 이거죠. 왜냐? 접대비 관련된 매입이기 때문에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54번 불공유형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 건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연표에 가셔가지고 날짜가 11월 13일이죠. 11월 13일로 월과 일을 제대로 잘 입력하시고 유형은 54번 불공. 선택하면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9번이라는 번호 앞에 있습니다. 네. 찍어주시고 선택. 그거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선택 안 하면 감점이죠. 아, 그 감점이에요? 네.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없는 거? 없는데요. 불공하면은 항상 나오죠 이게. 아, 요 항목에 없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예, 반드시 불공제 사유에는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공이라는 것은 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불공제로 처리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불공제 사유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다. 항상 있다. 자, 품명에다가 골프채 세트라고 해주시고 수량은 하나요. 단가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50에 25만 원. 여기서 이제 이 불공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입력한 위에 그 세금계산서 내역에는 부가세가 나오지만 나중에 여기 부가세 대급금 분계는 안 일어난다. 왜 부가세 분계가 없지? 이런 고민을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예, 이거는 접대비에 다 포함돼 버려요. 세금이. 자, 거래처는 제일골프에서 샀어요. 제일골프.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전자 입력해 주셔야 되고 외상으로 구입했다 해서 외상 분계는 안 되죠. 외상 매입금이 아니니까 혼합 분계로 해 주신 다음에 상품을 접대비로 고칩니다. 813번 접대비. 자, 어때요? 세금하고 합쳐져서 접대비 비용 처리되죠? 대표는 미지급금이죠. 외상이니까. 그리고 275만 원 탭키 눌러서 제일골프의 미지급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유형을 불공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밑에 상품을 접대비로 고치고 배변에는 미지급금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공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형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이미 해봤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4점을 준다고 그러네요. 전자세금계산서고요. 빨강색이니까 매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장품 회사인데 복사기를 팔았어요. 자, 2018년 9월 1일에 취득하여 화장품 회사가 의류회사죠. 의류회사. 네, 의류회사인데 복사기가 의류가 아니죠. 9월 1일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복사기 350만 원에 처분했답니다.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어요. 미수금. 네. 복사기는 비품. 받기로 한 건 미수금. 네. 자, 자산명 이런데 취득 금액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 복사기를 처분했을 때
취득 금액을 가지고 대변에 비품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감루를 알아야죠. 매각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 이거는 차변에 와야 되죠. 이 금액은 대변에 가는 거고. 자,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전표에 입력되어 있으며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할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자, 11월 30일 날 처분했는데 단기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가 일반전표에 되어 있대요. 11월 30일 날.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이게 까다로운 문제로 나왔군요. 31회에는. 자, 11월 30일자 일반전표. 감가상각을 했네요. 그러면 이거 메모해야 됩니다. 1,922,387. 1, 1,922,387을 시험지다 메모해 두는 이유는 뭐냐? 이게 11월 30일 날 감가상각을 한 부분은 아직 이 문제에서 주어진 매각 직전의 감가상각 누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매각 직전의 감가상각 누계 이거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비품에 대한 이건 복사기건이라서 이거 참 매각 직전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되는데 단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전표에 입력되어 있다. 자, 이게 매각 직전의 감가상각 누계액에 우리가 메모한 금액이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끝자리를 보니까 387원으로 끝났죠. 저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된 줄 알았어요.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해. 불과해요. 그러니까 요걸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감루는. 이걸 나는 추가해야 되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매각 직전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면 포함됐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단기초 감가상각 누계액 뭐 이랬으면 이 처분할 때 감가상각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면 그건 더 해야 되죠. 자,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FAT 1급의 문제에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그 문제야말로 분계가 가장 복잡하다 하면서 이건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해둬야 된다. 나오는지 많이 아는데 이걸 피해갈 필요가 없죠. 피해간다는 건 뭐예요? 4점 버리겠다는 건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날짜는 11월 30일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11월 30일 처분을 했으니까 매출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있죠?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품명에는 복사기가 됩니다. 자, 공급가액이 35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다 했냐면 동방어페럴 여기다 팔았고요. 전자세금기단서 이미 발급했죠? 1번 전자입력. 자,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 복사기를 말이죠. 처분하고서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어요. 혼합분계해야 돼요. 왜냐? 외상분계는 아닙니다. 이게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분계는 무조건 상품이었을 때, 재고자산 거래였을 때만 외상분계를 쓰세요. 자, 부가세 예수금 팔았으니까 부채. 부가세 예수금 맞죠? 상품 매출이 아니죠? 이거를 비품으로 고친다 이겁니다. 비품. 그리고 이 350을 그 자료에서 주어진 취득원가로 바꿔주는 거예요. 600만원. 그리고 바로 대변의 반대인 차변으로 바꾸고
비품 코드 212번의 다음 번호인 213을 눌러서 감루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확인한 대로 3272-387 3272-387 이렇게 원 단위까지 숫자가 있는 글씨 있는 숫자는 특별히 착오 없이 잘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월말에 받기로 했죠. 미수금 자산이죠. 받을 권리는 자산이다. 자산 증가는 차변이다. 미수 120번 유형 자산입니다. 그러면 대금이 얼마냐면 여기 있는 금액이죠. 요걸 받아야 되잖아요. 385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3850 플러스. 자, 동방 어퍼렐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제 밑에 차익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가 차이가 나 772,387원이에요. 자, 이것이 차변이 크고 대변이 작아요. 대변이. 그러면 이 금액을 대변에다 입력해야 되죠. 네. 그러면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수익 발생이 대변이니까. 그래서 바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개정과목, 영업의 수익 개정과목을 이용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번 밑에 빨간 글씨 772387 탭키 눌러서 차분하게 차변대변 합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줄 정도의 그 분계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분계인데 여러분들 FAT 1급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네. 항상 매 회차마다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달이 필요하다. 다음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3점. 자료 설명을 보죠. 회사의 11월분 전화요금 명세서입니다. 그랬네요. 전화요금, 전기요금은요. 여기 아래를 좀 잘 보셔야 돼. 특별히. 전화요금, 전기요금의 경우는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그러면 이게 전화요금을 낸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부가가치세 있으니까 51번 과세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금계산서, 이건 세금계산서로 봐야 되니까.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에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하라고 출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성일자는 이 날짜죠. 12월 8일 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전기요금은 납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주는 거예요.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부 마감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가 다 됐죠? 51번 과세매입이고 작성일자는 12월 8일로 하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하죠. 12월 8일 날 유형은 51번 과세매입 전화요금이었나요? 11월 전화요금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전화요금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154 플러스가 되고요. 합계는 169400 맞겠습니다. 자, 거래처가 어디냐? 전화국이 거래처가 됩니다. 그 밑에 KT. KT. 자,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취급해야 되죠. 전자입력. 밑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자, 분계는 혼합분계해야 되죠. 미지급금이니까. 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고요. 상품이 아니라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
814번 통신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의 부채 증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이 169400 탭키 거래처는 KT 서대문 지점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자, 7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보여주면서 맡기신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다? 예. 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예금이 차변에 간다 하는 것 확실하게 표시해 두시고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물론 6월 30일 거 일반 전표를 참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면 저는 확인 안 해도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이 이미 환급세액이 있을 때 이 7월 25일 날 어떻게 6월 30일 날 납부는 이제 7월 20일 날 하는 거지만 환급세액이 있는 거죠. 6월 30일 날 정리분계를 어떻게 했을 거예요? 미수금으로 했겠죠. 받을 돈이니까.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미지급 세금으로 했을 것이고 부채로 이거 분명히 미수금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미수금이 들어왔으니까 대변의 미수금, 차변의 보통예금 두 군데 다 두 개 개조 과목 전부 거래처 걸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키는 대로 6월 30일에 일반 전표를 확인하고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해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확인을 합니다. 6월 30일 서대문 세무서의 미수금 33만 9천 원 거기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8월 20일 날 통장으로 입금됐으니까 8월 20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 339 플러스가 되고요. 대변의 미수금 미수금 자산 감소 서대문 세무서죠. 거래처 걸어주세요.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30일의 부가가치세 문제를 또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결산 8점짜리 두 문제로 나누어져서 출제가 됐네요.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대이걸즈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항상 이렇게 지문을 줍니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 관한 문제 4점 주겠다 이랬어. 자동차 보험 증권이 있어요. 보험기간은 7월 31일부터 2020년 그러니까 차기 7월 말까지니까 미경과 보험료가 7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자, 총 보험료는 144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7월 31일 본사 영업부 차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국민화재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납입한 후 자산 처리했대네요. 그래요? 그러면 미경과를 따질 게 아니라 경과된 걸 따져야 되겠네. 그러면 5개월치인가요? 5개월치? 7월 31일 날 했으면 8, 9, 10, 11, 12. 5개월치. 경과된 걸 따져야 돼. 미경과된 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5개월치를 결산 평가 문제가 왜 결산일 현재 보험료 경과분을 계상하시오. 자, 여기서 자산 처리했다는 건요. 7월 31일 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 자산 처리했다는 것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 144만 원이 다 선급 비용이 아니라 그 중에 5개월치는 보험료로 선급 비용 감소시키고 차변에 보험료 비용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자, 5개월치 계산하는 방법. 144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 계산이 되죠? 예.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던가요? 응? 60만 원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계산이 정확히 일단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를 60만 원, 예, 차변의 보험료 60만 원 하시고 60만 원 이거 아닙니다. 대변의 선급 비용 6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의 비용 발생 보험료 60, 대변의 자산 감소 선급 비용 60. 이러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차변의 5개월치 보험료를 비용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800번대 보험료 821번 코드 잘 선택해 주시고 네. 60만 원이었죠? 대변에는 선급 비용이에요. 자산 감소 선급 비용 60만 원.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은요, 이 선급 비용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충분히 컨닝이 가능하죠. 네. 7월 31일자 조회해 보면 돼요. 7월 31일자 조회해 보면 여기 선급 비용 잡아놨잖아요. 네, 144만 원. 네. 자산 처리했다라고 문제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겠다. 그러면 7월 31일자 보험료 처리 어떻게 했는가 보면 됩니다. 차변에 자산 처리했구나. 그러니까 경과된 5달치는 이걸 보험료로 처리해야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변의 보험료, 여기 차변에 잡았던 선급 비용 중에서 대변으로 갈 비용, 선급 비용은 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31일 분계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거 뭐 참고 안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12월 31일자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산 문제 두 번째 거. 자동 결산 문제입니다.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네, 우리 자동 결산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1%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뭘 이용하느냐? 전체 메뉴에 가서 합계 잔액시산표 합잔을 열어라 이겁니다. 12월 31일자로. 그래가지고 외상매출금부터 확인합니다. 자, 여기 잔액의 1%는 뒤에 0을 2개 지우면 1%가 되는 거죠. 374, 338, 0이 되겠습니다. 374만 3,380원이죠. 거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죠. 오른쪽에. 이 잔액을 빼줘야 됩니다.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2992 000을 빼줘라. 그 금액은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이제 메모를 해야 되죠. 751380 나왔는데 맞아요? 틀렸어요? 751380 시험지에 메모하시고 이제 받으러움 계산하면 되죠. 자, 받으러움 이 54 그래서 54000이죠. 54만원.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습니다. 15만원 빼줍니다. 빼기 15만원. 39만원이죠. 시험지에 또 메모하는 거예요. 받으러움은 39만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갑니다. 결산재무제표의 맨 위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1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합니다. 확인.
자, 여기서 입력할 건 두 개만 입력을 하면 돼요. 자, 판매관리비 하단에 있는 대손상각이죠.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란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751 380 엔터, 밑에 바드름에다가 390 플러스 엔터. 자, 이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전표 추가 누르고 예를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끝났습니다.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를 다시 한번 조회 눌러보면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기에 넘어왔고요. 예, 감가상각비 차변에 비용 발생 대변에 109번 대손충당금과 111번 대손충당금이 대변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이 30일의 실기 문제는 그렇게 까다로운 실기 문제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보 분석 문제. 이건 항상 쉽죠? 자, 메인 매출장 조회 4점짜리입니다. 자, 상반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한 매출 건수와 매출액. 자, 신용카드 매출은 17번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 가면은요, 우선 매입을 조회하느냐 매출을 조회하느냐 그거 선택을 먼저 하죠. 우리는 매출을 조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에 가서는 카과 매출 17번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6월로 입력을 해서. 자,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에 있죠. 일반 전표 입력과 장부에 메인 매출장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네, 기간을 입력합니다. 1월 엔터 6 엔터 하면 1월부터 6월. 자, 구분해서 매출을 선택한다 이거. 그리고 과세 유형에서 카드 매출이라고 그랬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 그러니까 17번 카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한 매출 건수와 매출 세액입니다. 자, 금액은 엔터. 전체 치면은 자, 여기 누계를 봐야 되겠죠? 1월부터 6월이니까 건수 3건. 네, 3건. 그리고 매출세액이 부가세죠? 51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에 있었다 이겁니다. 2번이 3건에 51만 원. 다음 두 번째 문제, 총계정 원장 조회 문제죠. 상반기 중 상품 매출 금액이 가장 많았던 달은 언제입니까? 총계정 원장은 기간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12달이 다 조회되죠. 네, 그러면 총계정 원장 전체 메뉴에 가서 여기 현금 출납장 위에 있죠. 예, 여기서 이제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되는데 상품 매출을 물어봤으니까 상품 매출 코드 검색보다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다 나와요. 그러면 상품 매출이니까 수익이니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채 밑에 상품 매출 여기 보이죠? 이렇게 찾아도 되고 여기서 그냥 상품 매출 검색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상반기면 1월부터 6월까지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던 달의 숫자를 콕 찍어내 보니까 3월 달이더라 이거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30일에 실무 수행 평가 문제 해봤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셔도 합격이 가능하시겠네요. 그죠?